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즈입니다. 오늘은 세계 1등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미국이 국방비 예산으로만 연 1000조 원 규모의 금액을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연 1000조 원이면 웬만한 국가에서 한 해 동안 쓰는 국가 예산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런 미국의 핵심 산업에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로키드 마틴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센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밀어주는 회사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키드 마틴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아이언맨의 회사인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모티브로 삼은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고가 거의 비슷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로키드 마틴은 미국 군수산업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95년에 로키드라는 회사와 마틴 마리에타라는 기업이 합쳐져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짧게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90년대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시대가 끝이 나고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군수산업 분야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로키드 마틴 역시 이름은 로키드사와 마틴사 이렇게 두 개만 남았지만 무려 18개 기업이 인수합병을 거듭하면서 만들어진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 뒤를 잇는 경쟁사가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회사인데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수합병 끝에 살아남은 기업들이죠. 로키드 마틴의 19년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598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70조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65억 불로 약 11%의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사업부 구성을 보면 크게 항공기 부문과 헬리콥터, 그리고 미사일이나 레이더 시스템 등등 이런 군사용 무기를 만드는 부문과 로켓, 위성, 우주선 등등 우주 관련 사업을 하는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특성상 민간 사업보다는 국가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로키드 마틴의 강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술력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드론과 GPS, 열 감지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4개 기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처음에는 전투기용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으로 이전이 된 사례인 겁니다. 그만큼 전투기는 단순히 국방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은 이 첨단 기술 산업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기종이 바로 이 F-22 기종인데요. 이 F-22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로키드 마틴입니다. 그 전투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건 거의 외계인 침공했을 때나 쓰면 될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첫 생산 시작한 이래로 아직까지도 이 F-22 기종은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거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겠다라고 하는데 절대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곧 미국 국방의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종을 개발하고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는 않지만 로키드 마틴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이렇게 다른 경쟁사 대비 앞서 나갈 수 있게 된 배경은 정부의 여러 사업원을 따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주력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마다 보잉이나 노스럽 그루먼 같은 주요 경쟁사들을 제치고 로키드 마틴이 입찰에 성공을 하게 되죠. 지금도 로키드 마틴 전체 매출의 약 70%가 미 공군이나 해군 등등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부라는 든든한 보장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었고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로키드 마틴은 또 다음 세대의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세대가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상대방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은폐 기술이 핵심 기술이었다면 다음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은 물론이고 무인, 인공지능, 이런 레이저 무기 등등 최첨단 기술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무섭네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 전투기 교체 주기가 왔을 때 정부에서 또 입찰을 붙이겠지만 그래도 F-22를 통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준 로키드 마틴이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장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쌓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양보를 하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국방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차세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21년 예산안인데 복지, 교육 등등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을 했지만 국방 예산은 오히려 0.3%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이 국방 예산 증액이 꼭 록히드 마틴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추가적인 무기 구매보다는 연구개발 비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늘리는 건데요. 근데 그냥 사라고 하면 당연히 사지 않겠죠. 각 나라에도 국방비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 니네 너무 방위비 너무 적게 낸다. 우리 미국이 손해야. 너네 방위비 더 부담을 해. 이렇게 세게 나오다가 이제 슬쩍 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분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조금 줄여줄 테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사라. 그러면 분담 비용을 조금 줄여줄게.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한 방위비도 절감할 수 있고 미국 방산기업을 위한 세일즈를 해주는 효과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건 결국 록히드 마틴과 같은 미국 방산 기업들일 겁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각 나라의 정부가 무기 구입을 연기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 사업에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록히드 마틴은 나사가 생기기도 전이죠. 1949년부터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우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무슨 우주 얘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먼 미래 얘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작년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서 6번째 군대인 우주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47년에 공군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새로운 군사 조직이 생긴 건 7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이미 먼저 우주군을 창설을 했었고 프랑스나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이런 주요 국가들도 우주사령부 등등 비슷한 조직을 만들면서 각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국가 안보에 있어서 우주라는 키워드는 결코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당장 이 우주군이 영화처럼 우주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GPS나 인공위성 같은 우주 관련된 기술들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지상군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나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런 우주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진행 속도가 더뎠던 게 이 개발 비용 때문이었는데 기술 기업들이 3D 프린팅, AI, 블록체인 등등 최첨단 기술들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 개발의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전 세계 우주 산업이 연평균 6%씩 성장을 하고 있고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새로 치고 올라오는 민간 기업들이 만만치 않은 위협이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인 만큼 정부는 록히드 마틴을 사업에 계속 참여시킬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2024년까지 달에 우주선을 보내서 달 탐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우주선이 록히드 마틴의 오리온 우주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성과를 보이냐에 따라서 록히드 마틴이 우주 산업에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를 할지 혹은 신생 기업들에게 뺏기게 될지 방향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시가총액 1,130억 불, 우리나라로 치면 약 130조 원 규모의 회사입니다. 배당률은 2.39%고요. 최근에 주가 반등 폭이 꽤 컸어서 5년 평균 배당률에 비해서는 살짝 낮은 편입니다. 배당 주기는 분기 배당이고 3월, 6월, 9월, 12월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3월 달에 배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배당률이라는 건 연배당이고요. 분기배당이라고 하면 2.39%의 배당금을 총 4번에 나눠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만한 건 록히드 마틴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빠짐없이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적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계속 늘렸습니다. 배당금 증가율도 최근 1년 동안 9.8% 올렸고요. 5년 평균도 10.4%로 꽤 빠른 속도로 배당을 늘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의 성장과 배당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좋은 예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록히드 마틴에 대한 투자 정보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